페이지 36. 자, 관계 차이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하시라? 잊어버릴 것 같은 메모. 자, 다 풀고 앞에 거 적으세요. 중요한 게 이게 답니다. 되게 많은데.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한테 물으시고.
글씨 이상한 거 있구나. 어디. 36. 관계. 글씨 더럽게 못 써. 선생님, 칠판 글씨 예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네. 잡는 법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여기 들어있냐?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잡으시더라고, 쓸 때. 근데 이렇게 쓰면 다 가리잖아, 너희들.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칠판 글씨 할 때 이렇게 잡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거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 선생님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글씨가 무너지는데. 자, 3번과 4번에서 갈렸습니다. 3번과 4번에서 갈렸어요. 자, 다른 사람은 저 정리하세요. 저거는 한 10번 봐도, 또 어디? 지구 자전. 속력. 속력. 지수야, 속력. 몇 번이라고 했어? 3번. 그치. 너 몇 번으로 한 거야? 그래. 몇 번으로 했어? 그렇지. 자, 매력적인 오답에 많이 낚였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매력적인 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오답, 그다음 하나는 나. 내가 오늘 낚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 말씀드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문제는 다 맞아야 돼. 그걸 배우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몰라도 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히. 그래서 형식을 늘려야 돼. 또 눈동자 흔들린다. 그 예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예시를 속력이랑 엮어서 써야 되나요? 저기 그냥 우선은 이렇게만 적어놨었어요. 우선 이렇게만 중요한 거. 사실 여기서 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야. 그래서 적도에서 북위 3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그 뭐야? 고위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고위도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전 속력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원래 자전 속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저렇게만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편향이 커진다는 건 뭐니? 전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편향에 영향을 주는 게 전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됐나요? 자, 됐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리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왜 체크했는가? 왜 이렇게 체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과기 때문에 체크했어요. 인과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그 편향에 영향을 주는 게 전향, 즉 자전 때문에 정향력, 전향력 때문에 편향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얘는 가상의 힘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차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는 인과 차이 관계가 나와요. 이 둘은 인과관계고요. 이 둘은 인과관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차이 관계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 무조건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잠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풀었다면 선생님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한 3, 4분이면 풀었어야 되는 거야. 3, 4분이면 정답이 나왔어, 사실은.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자, 지구 둘레, 적도는 길다.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고위도는 짧다. 이 둘의 차이 관계. 그럼 뭐와 뭐의 관계야? 위도와 둘레의 관계죠. 그러니까 인과. 위도와 둘레의 관계 인과, 여기서 또
저기 뭐예요? 차이 관계. 그 다음에 자전주기는 요거 X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또 중요했다. 자, 지구 자전 속력은, 자, 지구 자전 속력과 뭐의 관계예요? 위도와 자전 속력의 관계인 거예요. 위도와 자전 속력의 관계. 그렇지? 인과관계고의 둘이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력은 적도는 빠른데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풀었다면 두 번째 단락 읽고 바로 끝난 거야. 시간. 이따 알려드릴게. 선지도 전부 다 분석해 드릴 거야. 특히 4번이 가장 4번과 3번에서 갈렸기 때문에 4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그리고 나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럼 봐봐. 단락이 시작했을 때 사례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가 주제야. 그지? 뭐에 대한 사례야? 자전 속력을 바탕으로 한 사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자전 속력과 위도의 관계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로 나오면서 거기에 세 번째 단락 봐봐.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핵심이야. 따라서부터가 핵심. 따라서부터가 핵심. 자, 칠판 봐요.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예시 사례가 먼저 나오고, 그럼 뒤에 주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지. 그래서 따라서, 자, 더 동쪽에 있는 지점, 동쪽에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북쪽은 동쪽이 맞아요. 자,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북쪽과 오른쪽으로 휘어져.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휘어지는 거예요. 편향. 편향된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단락 이제는 더 높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결국입니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 그러니까 자전 속력과 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 좌우로 편향 정도는 커져요. 즉 고위도로 갈수록 편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향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왜? 앞부분에 나왔잖아. 자전, 전향력, 편향. 됐죠?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완전히 장면이 전환되듯이 나오죠. 다른 방향, 즉 지금은 북쪽 방향만 봤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도 전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전향력은 위도뿐만 아니라, 그치? 속력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거를 완전히 요약해 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단락을 요약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의 관계가 끝났어. 둘 다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속력이 커지면 전향력도 커지는 거고요. 그럼 상대성으로 봐봐. 그럼 속력이 없어. 그럼 전향력도 없어. 그래. 됐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상대적으로. 자,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자,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 진행 방향. 북쪽, 오른쪽, 남쪽, 왼쪽.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해가지고 이런 웨스트로 봤을 거예요. 북쪽, 오른쪽, 동쪽 맞는데 그 남쪽은 왼쪽이다.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자, 요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봐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선지도 보세요. 이 정도에서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읽되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지금 하는 거야. 가볼게요. 1번. 자, 1번에 보니까 북위 30도, 북위 60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거 사례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는 철저하게 구체적이야. 이해 가죠? 위에 텍스트는 일반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거잖아.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선지, 즉 대형성을 끌고 가야지. 1번에 보니까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주기는 동일하다. 그럼 자전주기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전주기 동그라미 쳐봐. 그럼 자전주기와 관계성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이걸 찾아가야지. 자전주기와 위도의 관계. 됐습니까? 근데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1번 날려. 자, 됐죠? 그럼 앞에 북위 30도와 북위 60도는 뭐예요? 두 글자로. 위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전주기와 위도의 관계야. 자, 2번 볼게요. 정지. 자, 정지 동그라미. 뭐예요? 전향력 동그라미. 이 둘의 관계죠. 그러니까 정지라는 건 속력이 없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전향력 관련 여기밖에 없네. 이거 위도 아니고 속력이다. 그치? 그래서 2번이 날아갑니다. 3번 볼게요.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가로 묶어봐. 이거 뭐니? 이거 위도가 되는 거고요. 남이 50도를 뭘로 바꿀래? 고위도.
됐습니까? 고위도는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 이거 우리가 밑줄 쳐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자전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관계? 자전 속력과 고위도의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다? 느리다. 바로 정답이 나왔어야 돼. 그쵸? 느리다, 빠르다를 자 바꿨어.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 자, 이건 뭐죠?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도 전향력이 있다. 그 얘기야. 그치? 그렇게 잡았어. 이제 4번이죠. 남이 30도에서 정남쪽 밑줄 쳐봐. 이거 뭐야? 고위도잖아. 그렇죠? 고위도죠. 고위도. 정남쪽 고위도. 자, 목표 지점보다 이제 동쪽이니 서쪽이니 여기에서 이제 말리는 거지. 자, 시판 봐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말린 겁니다. 북쪽 오른쪽은 동쪽인데요. 남쪽은 왼쪽이야. 자, 그럼 밟아. 잘 봐.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북쪽이야. 북쪽은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그치? 자, 근데 남쪽 같은 경우는 뭐야?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거꾸로 서 있잖아. 사람이 거꾸로 서 있지. 그치? 이해 가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야. 그럼 사람은 거꾸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갑니까? 왼쪽? 근데 이렇게 상상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는겨. 그래서 가끔 이거 해설 강의 보면 강사가 나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야, 위에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서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라면 이 손이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여기 왼손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압박감이 있는 그 시험 시간에 이게 시험 보다가 되게 거꾸로 서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뭘로 풀어야 돼? 무조건 인과관계로 풀어야 돼. 과학기술은. 얘들아, 얘가 핵심이었던 거야. 자, 지구가 있는데 편향은 자전의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럼 봐봐. 북쪽은 이렇게 가고 남쪽은 이렇게 가니? 그럼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는 거야? 지구 너무 정신없지 않니? 그치? 자전 방향은 뭐야? 하나야.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이렇게 했으면 자, 자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면 얘는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얘도 이렇게 가야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아까 힘의 방향 이거 물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방향은 같아야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동쪽이 맞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그치? 이해가? 그래서 전부 다 뭘로 풀어야 돼? 죄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인과로. 인과로. 내가 아는 과학 선생님이, 자, 이제 스텝 2 할 때 한번 얘기할 건데, 내가 아는 과학 선생님이 이 전향력을 이렇게 설명했어. 나는 그 양반이 대한민국에서 과학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 선생님들을 만나고, 인강하는 분들하고 또 교류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짱이야. 그 양반 진짜 짱이야. 수업이 재밌진 않은데,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 수업을 한번 들으면, 애들이, 난 그걸 내가 실제로 목격했으니까, 문과생을 다 이과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엊그제 와가지고, 선생님, 저 문과 갈까, 이과 갈까요? 그래서 막 얘기 나누면, 너 문과가 맞잖아. 네, 근데 그 양반 수업 한번 치고 따라가서 들으면, 전 화학과 갈 거예요. 그런 양반이 있어. 좀 평촌에 사는 양반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 대단한 양반이야. 그 양반이 이렇게 설명했어, 전향력을. 같이 이제 일본에 놀러 가가지고 내가, 형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봐봐. 그랬더니 이걸 한번 이렇게 그냥 쭉 훑어. 자, 이제 설명해 줄게. 이게 몇 초도 안 걸렸어. 근데, 써나. 이제 그 선생님은 나한테 써나 이렇게 부르거든. 형님이니까. 써나. 네 대가리가 지구야. 그 양반이 쓰는 어휘 그대로 얘기해 줄게. 네 대가리가 지구야. 그리고 코가 적도고, 너의 눈깔이 북반구,
너의 입이 남방구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리고 너는 툭툭툭 치는 거야. 이렇게 자전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데 전향력이 힘이기 때문에 자, 전향력이 북반구를 때리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편향이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서 자, 북반구를 때리면 이렇게 편향이 되지? 그럼 남반구를 때려. 이렇게 되겠지? 결국 편향의 방향은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니?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있었어? 형님 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고개가 휙 돌아가잖아. 그게 전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장반이 하나 있었어. 그 형님이 나한테 소개해 줬어. 그냥 이해가 다 되더라고. 나 좀 과외하겠다 그럼 얘기하세요. 소개해 줄게. 자, 요즘에 아주 그냥 맨날 여행 다니고 과외하고 강의 하나만 하고 막 그러셔. 그래서 예전에 막 인강을 내가 어떻게든 길을 이렇게 나들이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거 하면 매이잖아.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기고요. 이거 큰 거 하나 끝냈죠, 우리. 자, 넘어가시고. 자, 37페이지. 자, 여기도 봐봐. 다른 거 다 떠나서 얘들아, 밑에 보기선지 한번 봐. 보기선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들 딱 구체적이지, 선지가. 그럼 위에서, 그럼 이 선지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자, 기역 선지 보니까 태양과의 거리 동그라미. 자, 속도 동그라미. 이 둘의 관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거리와 속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자, 실의 길이. 자, 길이 동그라미. 회전 속도 동그라미. 보입니까? 이 둘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밑에 눈을 보니까 아령 동그라미. 회전 속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속 페달을 밟았대. 그럼 가속 페달, 요거 동그라미. 그럼 뭐니? 회전 속도 동그라미. 결국 선지들이 뭐만 나와? 두 대상의 관계로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 선지가 관계로만 나왔다는 얘기는 위에 텍스트도 관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해. 시작.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자, 중요한 건 뭐와 뭐의 관계냐면요. 회전축을 바탕으로 해서 회전축과 회전 반경 커지면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얘가 핵심이죠? 위에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는 사례니까. 그래서 회전 반경이 커지면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 이 회전 반경을 그 다음 최조 선수 얘기하면서 회전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와 뭐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거리와 그래요. 속도의 관계예요. 그렇지. 됐습니까? 아주 중요해. 거리와 속도의 관계. 따라서 기억은 자,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회전축. 그래서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속도는 빨라져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실에 자, 돌을 묶어서 돌리면 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들고 있는 사람의 회전축. 실의 길이 바로 뭐죠? 회전 반경. 이게 늘어나면 회전 속도는 늘어진다. 맞죠? 디귿의 키워드는 아령이에요. 아령 왜 나왔을까? 아령 밑에다 뭐라고 쓸까? 질량이라고 써야지. 그렇지? 아령은 질량이죠. 여기서 뭐야? 질량과 회전 속도의 관계. 칠판 봐.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회전 반경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유일원인이에요. 이해가지? 다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여기선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어. 거기 동그라미, 디귿을 가지고 두 가지. 이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여기에 유일 원인은 회전 반경이에요. 유일 원인이 자, 회전 반경인데 뭘 바꿔쳤니? 원인 바꿔쳤죠. 아까 A면 B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C면 B 이렇게 묻는다 그랬지. 그렇죠? 원인 바꿔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자,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무조건 A나 B, X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것을 아까 쌤은 요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만약 A 제로야.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쵸? A not B인 거예요. A not B.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하고 똑같어?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요거 기억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질량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건 회전 반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 내고 안 돼요. 날려야지. 원인 바꿔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 이거 뭐예요? 속력이잖아요. 속력과 회전 속도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굳이 얘기할게. 자, 굳이 얘기합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이 가속 페달을 다른 말로 바꿔볼래? 여기 위에 있는 말로. 돌림힘이죠. 그치? 돌림힘.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 의자를 적당히 회전시킨 후에 달리는 자동차는 됐습니까? 추가로 자, 돌림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면 자,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선 돌림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돌림힘을 줘버려.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치? X인데 여기도 O 이렇게 해버린다. 결국 얘에 영향을 주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니? 회전 반경. 유일원인.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38페이지. 자, 이제 뉴턴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자, 시작. 여러분 새 책에는 내가 원리 실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얘들아 눈 와. 지금 눈 와. 그 뭐라고 하지? 짖는개비라고 했니? 좀 그거 와. 가서 봐봐. 지금 눈 와. 되게 웃겨 지금. 밖에 해는 떴는데 눈이 오고 있어. 눈 맞아. 여기서는 안 보일 거야. 내가 저거를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밖에. 진눈개비가 온다. 첫눈 오는 날 이러고 있네. 좋다. 빨리 이 녀석들 빨리 여자친구 남친한테 연락해. 첫눈 와. 이게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치, 어렵지 않지. 답 맞추는 건 쉽습니다. 다시. 너무 쉽게 생각했어. 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천천히. 인과만 찾아봐, 인과. 그게 중요해. 시간 팽창의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과로 가야죠. 시간 팽창은 뉴턴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죠? 천재야 이 녀석은 진짜. 그러니까 우유로도 나왔지. 이 아인슈타인 모티브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저기 원피스 32기에 베가펑크라는 애가 나타나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가펑크라고 혀 이렇게 내밀고 얘들아 기뻐해줘. 드디어 쌤 그 원피스 1기를 본지 1년 만에 1기부터 작년부터 나 작년에 쌤 본다고 했잖아, 그지? 드디어 31기로 왔습니다. 쭉 정주행 쭉 그게 아마 96년인가 98년도부터인가 아마 일기였던 걸 기억나는데, 이야 진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대놓고 보진 않아요. 쌤이 시간을 잡고 보진 않고요. 설거지 할 때, 뭔지 알죠?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런 것만 이렇게 쪼개고 하다 보니까 야 벌써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31기 1화 들어갔습니다. 와노쿠니 그거 뛰어넘고 카이도 끝내고 4왕에 딱 들어서서 자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기가 끝나면 32기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32기는. 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정말 쌤은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끝장을 보는 좀 스타일이라 마지막에 이게 정말로 완결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계속 정말 한 20년 이상, 그러니까 근 30년이죠. 26년이고 96년부터 했다면 30년 동안 한 인물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거든. 예전에 그 드래곤볼이라고 있어요. 드래곤볼. 그건 3대에 걸친 이야기란 말이에요. 드래곤볼이 총 이제 30몇 권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 완결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했거든요. 글썽했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또 한번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램덩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게 끝났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만화의 끝을 한 인물의 긴 일대기를
보는 거라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뉴턴입니다. 주식으로 20억을 날렸던 우리 뉴턴. 그리고 인생의 70%를 연금술에 썼던 뉴턴. 그래요. 그리고 동전에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착착착착. 동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홈이 있잖아. 그걸 발명한 게 뉴턴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참 손 안 댄 게 없어, 이 사람. 이 사람. 아무튼 과학 빼곤 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가자. 뉴턴의 역학책에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을 취급했는데, 자,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요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것도 인과였구나. 그러니까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구나, 이렇게. 뉴턴에게 시간과 공간은, 자, 무관한, 자, 독립적이고 절대적.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뉴턴은 시간은 어떠하다? 독립적, 절대적. 자, 그러면 저기 밑에 누구 나와요? 아인슈타인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어야 돼. 자, 과학기술이지만 뉴턴 학자잖아요. 그럼 학자 무엇 어떠하다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이것도. 그렇다면 학자 입장이잖아, 그지? 그럼 뉴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다른 학자가 있는 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 가죠? 저 쭉 훑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순간 둘은 어떤 관계? 그래요, 상대성 관계.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기준 잡아. 기준이 뭐야? 이게 화제잖아, 시간. 기준을 똑같이 잡아주고 얘는 어떻게 되겠니? not 독립적, not 절대적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상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 얘기가. 자, 그 다음 또 다시 두 번째 줄 볼게요.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자, 같은 방향이라고 되어 있네. 같은 방향.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 않은 물리량이다. 동일한 빠르기. 동일한 방향, 동일한 빠르기. 자, 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얘는 시간의 빠르기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읽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시면, 자, 즉 광속의 50%의 속도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속도로 달리는 문체에서는 시간이 팽창하고요. 그럼 어떻게 된대? 시간이 팽창한대. 그 속도와 시간 팽창. 즉 거기 보니까 속도가 광속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자, 시간이 팽창한대요. 그렇죠? 요 얘기를 우리 잡아야죠. 뭐와 뭐의 관계?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치?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그치? 별개의 물리량. 즉, 칠판, 별개. 독립이 아니라, 됐습니까? 이건 동의가 똑같은 게 별개잖아.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는 어떤 말 들어와? 상대적, 그렇지. 절대적의 반대가 상대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상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똑같은 말이지. 이 둘의 상대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따라서 운동장을 질주, 그리고 가만히 본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흐름은 다르다. 결국 뭐예요? 얘는 빠르기잖아. 동일한 빠르기. 즉 결국 얘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동일한 빠르기가 않아. 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게 상대성을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봅니다. 속도 동그라미. 그럼 어떻게 돼? 시간 팽창 동그라미. 그럼 오른쪽 끝에 뭐니? 시간 지연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면 A면 B면 C. 됐지? 그 선지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A면 C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자, 머릿속에 뭐 잡아? 속도와 시간의 관계. 저는 2번. 초고속 우주선. 고속. 그렇지. 그럼 오른쪽 끝에
천천히 눕는다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면 이제 어떻게 좀 감이 잡히니? 그치? 요렇게 풀어줘야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하나만 풀고, 자, 오늘 좀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 풀겠습니다. 자, 39페이지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있죠? 세 번째 단락 보입니까? 세 번째 단락만 읽고 문제 풀어. 자, 시작. 여기에서 인과 상대성을 잡아줘야 돼. 인과 상대성. 미리 말씀드렸어. 인과 상대성. 야, 너 이거 읽었어? 이게 세 번째 단락이잖아. 왜 네 번째 단락을 읽고 있어? 풀었니? 안 보이는데? 몇 번? 그렇지. 자, 지금 봐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자, 요인과가 있어요. 요인과를 우리가 보실 때는, 하나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밑에서 세 번째로 반면에예요. 반면에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면에가 눈에 들어오면 자 무조건 상대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산화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그렇지? 이거에 대해 전자를 받아요. 그러면 흡착 저항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자 뒤에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일산화탄 환원가스 얘기 나오는 순간 위에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위에를 비교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읽었어야지. 그럼 차이 볼까요? 환원가스는 자 산화물 반도체 전자를 줘요. 그리고 똑같이 흡착. 그 다음에 얘는 저항값이 올라갔잖아요. 얘는 저항값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이 관계가 선지로 나오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지. 주고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